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월요일에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최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생방송으로 저희들이 여러분과 만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로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두 분도 오랜만에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을 위해서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게 뭐랄까요?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LG전자가 26년 만에 네. 휴대폰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는 뉴스인데 왜 그래만 했죠? 뭐 누적 적자가 일단 많았어요. 아하. 2015년부터 해가지고 5조 원 정도가 적자가 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15년부터 그랬지만 그 전에 2007년에 아이폰 나오고 이렇게 스마트폰 나올 때부터 약간 좀 LG가 그 전까지는 히트폰이 많았었어요. 사이언 지금도 기억나는데.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히트폰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구체적인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초콜릿폰. 초콜릿폰도 있었고, 프라다폰, 뭐 샤인폰 이런 맞아요, 것도 맞아요.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잘 적응을 못했다, 한 발 늦었다라고 이제 좀 평가를 받았었죠. 네. 그래서 드디어는 이제 철수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허. 7월 31일자로 휴대폰 사업을 종료를 하기로 했고요. 네. 지금까지 생산하고 있는 것들은 5월 말까지는 생산을 한다고 해요. 5월 말까지는요. 예. 지금 0337님께서 질문을 바로 주셨네요.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으면 지금 네. 쓰고 있는 사람들과 직원들은 어떡하나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 이제 구매 고객이나 이제 기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네. 설명은 충분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충분한. 얘기를 했는데 언제까지라는 걸 콕 집진 않았어요? 예, 근데 스마트폰이라는 게 부품이 여러 가지잖아요. 뭐 렌즈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디스플레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부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각 협력처마다 또 그 기간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상황 따라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하. 이제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네. 구제 방안을 좀 모색을 해보겠다. 아직까지 그건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요. 네. 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 고객과 맺은 계약, 예를 네. 들어 뭐 AS 기간 보장 기간이라든지 혹은 그런 중고폰 교환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건 지키겠다 이렇게 이해도 되나요? 그렇죠. 충분히라는 표현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핸드폰 저희가 쓰면은 한 예. 2년 정도 이제 쓰고 교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한 2년 정도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뭐 아까 이제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품마다 이제 재고량들을 확보하고 어느 정도는 네. 뭐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사후 관리를 하겠다라는 뭐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예전에도 우리가 이 핸드폰 업체들이 한국에서 잘 나가다가 망한 적이 있어요.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펜텍이나 예, 뭐 네. VK나 이런 이제 맞아요. 잠깐 히트쳤던 네. 이런 또 휴대폰 업체들이 있었는데 예. 이런 업체들도 보면은 이 AS를 또 전문적으로 맡기는 그런 곳과 계약을 해서 좀 사후 관리를 해준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LG 같은 경우에 이제 망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사업만 철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뭐 소비자들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S 등 사후 관리만 전담하는 다른 업체에게 맡기는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런 가능성도 있죠. 네, 지금 0995님 등 여러분께서 사후 관리가 충분히 될까요? 사업이 없어지는데 이런 우려의 문자들 많이 주시는데 일단은 좀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저도 LG 폰을 쓰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시군요. 주의 깊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3037님도요. 이런 3월 말일 날 LG폰 구입했는데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셨구나. 어허, 며칠 안 됐잖아요, 이분은. 네. 그러게요. 네. 참 그런데요. 그 생산 공장이 주로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 많이 있지 않나요? 베트남에 있고요. 예. 베트남 하이폰 공장이 있고 또 브라질하고 중국에도 휴대폰 공장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공장들 어떻게 되죠? 이 공장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좀 매각 협상을 좀 벌였었던 것 같아요. 매각 다 됐나요? 아니요,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베트남 빈 그룹이라는 곳이 있고요. 예. 구글, 페이스북, 또 폭스바겐 이런 데가 LG의 폰 사업부 전체를 인수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폰 사업부 전체 인수라는 거는 공장 같은 유형 자산도 있지만 네. 지식재산권 같은 무형 자산이 있잖아요. 아하, 예. 근데 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LG가 내놓지를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는데 내놓지 않겠다고요?
네, 사업을 안 그렇죠. 하는데도 내놓지 예. 않겠다. 근데 앞으로도 많이 써먹을 수가 있는 기술들이 그러니까 다른 곳에. 예. 이 휴대폰이라는 게 이제 거의 스마트폰은 네. 거의 이제 컴퓨터와 마찬가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 기술, 뭐부터 시작해서 디스플레이 기술, 이렇게 수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예. 이거는 이후에라도 LG가 네.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키고 싶었던 것 같고요. 아하. 그래서 실제 회사가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도 네. 그 인력들이 예. 많은 그 다른 계열사나 네. 그 사업본부로 이동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부나 네. 또는 에너지 솔루션 같이 우리 배터리 사업본부 같은 데로 예. 이렇게 분산 재배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하.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보면은 아무튼 지금 스마트폰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서 네. 물러나지만은 이 안에 있는 수많은 기술들과 이 인력들, 기술 인력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키고 가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하신 이제 베트남에 있는 그 공장이 가장 큰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베트남은 다른 가전 또 제품들을 많이 지금 생산하는 그런 생산 기지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아. 검토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지금 한 6년 동안 적자가 연속적으로 계속 났던 사업 부분에서 네. 많은 기술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계약이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하. 철수는 결정했지만 예. 아무튼 많은 그 동안에 쌓아놓은 이 자산들, 기술들은 계속 가져가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요. 이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LG U+ 통신사 있잖아요. 5576님 등 여러분이 주셨는데 이 통신사는 어떻게 됩니까? 관련이 있는 건가요? 별도 사업인가요? 이거는 별도 사업이라고 봐야죠. 예, 통신사는 그렇죠. 통신 서비스를 하는 곳이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근데 LG 폰을 가진 사람들한테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네. 예. 모든 분에게 모든 하기 단말기를 때문에. 가진 사람들한테 모바일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이건 다른 문제 같고요. 네. 예. 자, 그러면 두 분은요. 이 LG전자의 전격적인 결정 잘한 결정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섣부른 결정이라고 보세요? 저는 잘한 결정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모바일 사업을 완전히 접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기술들이 계속해서 이용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을 지금 LG그룹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래차 부품들을 만드는 사업들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배터리 같은 것도 포함이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차량용 통신 같은 것들, 아하. 차가 워낙 그 굴러다니는 컴퓨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카 만든다 만다 뭐 이런 네네, 얘기가 전에도 있고요.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거기에 이용되는 기술들, 특히 이제 뭐 인공지능 기술도 포함이 될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합쳐가지고 좀 핵심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데 지금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자동차용 전기 장비들 전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 네. 그거나 이제 뭐 AI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또 로봇 업체의 지분을 인수한 게 있거든요. 아, 로봇이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을 조금씩 이렇게 체질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하. 굳이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접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하. 예,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최 의원님도 동의하시고. 그 작년 말에 이제 그 LG가 네. 이 롤러블 네. 예, 연로로. 그 네. 디스플레이를 이제 아무튼 선보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는 기술이지만 얼마든지 LG가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이 또 LG는 또 강하기 때문에 그런 네. 쪽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하. 특히나 LG가 지금 제가 보기엔 신경 쓰는 쪽은 자동차 부품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7월달에 자동차 부품 업체인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라는 곳과 이 같이 또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전장 기술들 말씀하신 것들이 네. 다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무선 통신 기술은 또 당연히 이 차가 요즘은 다 이렇게 필요하죠. 자율주행 차량으로 전기차로 네. 가면서 거기에 다 활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LG가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구독경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구독경제
김윤경 기자, 최이배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관계자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와대에서 재벌 총수들 들어와 하던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 생각도 그렇죠. 나는데 과연 비슷한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반은 모시는 것 같고 반은 강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자체가 불렀는데 네. 삼성전자도 불렀고요. 글로벌 파운더리라고 그 파운더리 업계에서 3위 하는 업체가 있어요. 네. 그 업체도 불렀고 제너럴 모터스도 같이 불렀어요. 아하. 지금 반도체 공급이 워낙 원활하게 안 되니까 자동차도 막 생산 중단에 들어가고 감축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 문제 때문에 부른 것 같은데 이게 워낙 국가적인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는 맞는데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안보보좌관이. 예, 네. 호출을 했다는 거예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웬일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내에 안정된 공급망을 갖춰서 지금 또 중국하고 기술 패권 경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거를 좀 의식을 하면서 어허. 미국만의 공급망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반은 모셔가듯이 가서 우리한테 좀 투자도 좀 해줄래라는 네. 좀 그런 거인 것도 같아요. 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그 오스틴 공장. 네, 텍사스 예. 오스틴에 코로나 있죠.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그 이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진 이유가 네. 그 2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한파가 이제 텍사스에. 몰아치는 바람에 네. 당시에 그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세계에서 1, 2위 하는 업체가 인피니언하고 NXP인데 둘 다 그 텍사스에 공장이 있었는데 네. 이 한파로 가동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아하. NXP는 1개월간 가동을 중단했고 인피니언은 아직도 중단돼서 6월에나 공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완전히 가동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에는 일본의 르네사스 일렉트론이라는 또 반도체 여기도 회사인데 네. 여긴 공장이 불이 났어요. 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이 공장 화재 때문에 3개월 이상 공급에 차질이 빚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야. 그래서 갑자기 이게 한파의 화재에 막 이게 몰아닥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특히나 이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사고가 생기면서 네. 갑자기 이제 전 세계 시장에 반도체가 공급이 갑자기 수급이 잘 안 맞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졌고요. 어허.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백악관이 나서서 네. 이거는 국가의 안보에도 관련된 문제라고 보는 거죠. 하하. 특히나 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이 모든 최대한 그 미국산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국가 경제 정책 중에 하나로 예. 이어지면서 네. 바이 아메리칸. 지금 바이든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100일간의 핵심 이 부품들에 대해서 다 그 공급망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핵심 제품 중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든이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런 예. 면에서 직접 백악관으로 네. 이 그렇죠. 반도체 업체들과 이 GM까지 불러가지고 포드까지 불러가지고 얘기를 이제 들어보고 GM 제너럴 모터스까지. 예. 불러서 예. 얘기 들어보고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을 별로 많이 안 해요. 아하. 그럼에도 부른 것은 네. 반도체 자체의 공급망을 아하. 자국 내에 확실하게 갖추겠다라는 예. 그런 의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히터류 생각하시면은 네. 안보 문제 생기면은 당장 중국에서 공급받을 수가 없게 되고 맞아요. 외교 문제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자국 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려면은 삼성전자가 좀 더 투자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옆구리 찌르기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네, 그럼 그렇게 옆구리 찔린 삼성전자는 이게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가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주니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이거 압력을 받아서 무리하게 협조를 해주는 불리함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죠?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부담스럽다. 왜냐하면은 반도체 공급을 중국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서로
반도체를 가지고 자체적인 어떤 패권을 갖기 위해서 반도체가 그냥 모든 산업의 쌀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걸 다 갖추기 위해서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너 중국 편에 설 거야, 미국 편에 설 거야라고 물어보는 걸 수도 있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 안 해? 누구 편이야 이거요? 예. 그리고 또 유럽도 독자적인 공급망을 갖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유럽이나 중국의 눈치를 좀 봐야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약간 좀 난처한 입장이지 않을까. 난처한 입장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메모리는 일반 저장이 주로 하는 거고요. 비메모리는 처리하는데 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정보 처리. 예.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하는데, 이쪽 메모리는 한국의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굉장히 또 강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모리 부분을 많이 차지했었고, 비메모리 부분은 이제 원래 미국이 되게 이제 강하죠. 그래서 예. 미국에서 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기술력보다는 제조할 수 있는 능력,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데 이 제조하는 능력은 아까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는데요. 네. 이 반도체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공장들을 설치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대만에 있는 업체가 가장 큽니다. TSMC가 근데 이제 제일 이 크죠. TSMC, 대만 예. 업체는 아무래도 중국과 가까울 수밖에 없고 중국은 자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지금 생산 제조가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기술 전쟁이나 이런 무역 전쟁에 있어서 네. 이 반도체를 확실히 자기네가 확보해야 잡고 된다. 있다면 확보한다면 아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삼성이나 이제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인데 예. 이쪽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를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을 증설하게 하는 것을 좀 부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하.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미국에 우리가 만일 진짜 공장을 투자하게 한다고 결정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좀 혜택을 받아야겠죠. 아, 세제 반대급부로. 혜택이나 이런 반도체 것들을 업계 요구할 수 있을 것 전체가 같고요. 예. 수급이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딸려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그만큼 있을지 몰랐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삼성이 또 추가 투자를 하려고도 하고 있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지금 뭐 텍사스나 뉴욕이나 애리조나 이런 곳들과 네. 투자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이 또 어떻게 보면은 삼성에게 호기일 수도 있어요. 기회가 또 되는군요. 예, 근데 또 막상 늘려놓고 보면 나중에 또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하. 많은 고민들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복잡하네요. 예. 머리가 아픕니다. 또 거기다 중국은 또 다시 자기들 5G라든지 예. 반도체 우리한테 달라 이런 모습이 또 보이는 것 같아서 하여간에 잘 헤쳐나가기를 이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공장이요. 네. 한번 지으려면은 몇 년이 걸립니다. 아하. 그리고 이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들, 설비들도 네. 굉장히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금 발주해서 만들어내고 하려면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은 좀 선점하고 싶어서 아하. 일찍 지금 초기에 이런 네. 행보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기업들의 전략적인 대응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독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최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